예, 오늘 화제가 되는 이슈를 좀 더 들어가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원인을 분석해보는 짚어봅시다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사립 유치원 운영 비리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곧 이어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도움 말씀을 위해서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얘기부터 좀 하죠. 이게 일단은 사립 그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오늘부터 오픈을 했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 자체에서 그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글쎄요.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에서 이와 같이 누리과정으로 1년에 2조 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이 술술술술 샜다라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세금이 지원되는 곳에는 투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와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이 한 7개월 가까이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치원이라는 거는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그 상황이니까 애들도 상당히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뭐라 할까요? 어른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좀 걱정스럽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참 교육기관이라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일단 공식적으로 내놨고요. 21일 날인가요?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뭔가 대책을 논의한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명 공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되고 그랬죠. 있고 예. 특히 이 사안을 이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 장치로서 이른바 영유과 유치원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리 근절 3대 법안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실 쪽에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지원되는 것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점 그리고 또 설립자들과 또 운영자들을 분리하는 그런 법 이런 예.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국민의 어떤 지지와 어떤 성원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립학교 유치원 비리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심지어 소송도 있었고 뭐 이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뭐랄까요 파문이 확산되고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와 달리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란 공적 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적인 어떤 사업체라는 성격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리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 지금까지 어떤 그 사립학교법 1조 자체에서도 사립학교 자체의 어떤 특수성으로서의 어떤 사적 자치 이 부분도 인정을 하고 대신에 교육의 공익성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말씀드렸듯이 운영자들이 교육의 공익성보다는 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고 더불어서 이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사립학교법상 법인이 있고 법인에 있어서의 어떤 법인 회계와 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비 회계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고 유용할 경우에 형사 처벌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깨끗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갑자기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와 달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정보육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수백 명 어떻게 100명 이상 되는 큰 유치원까지 아주 다양한 과정에서 예. 누리과정에 대해서 1인당 29만 원씩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되는 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이 지금 국공립 유치원과 그러니까요. 이 사립학교 유치원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어떤 유치원 원장님들의 정치적 파워가 굉장히 컸죠. 지역 유지라며요? 그렇죠. 네. 특히 그 유치원 선생님뿐만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부모들이 네. 유치원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굉장히 동조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속에서 지역 유치원들이 정치인들에게 돈으로는 정치 원금을 후원하고 네. 또 선거 때는 조직을 통해서
또 특정 정치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 밀고 당겨주는 정치인과 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유착 관계, 그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면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원래 결정적인 그 선거가 있습니까? 없죠. 선거가 없는 이 해에 났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을 강력하게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것 같고 국민들의 이와 같은 그 성원이 그러니까요. 크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 제기한 시점이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노정돼 온 이 상황을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원인을 알면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정부 회계 시스템에 이제 사립이지만 집어 넣겠다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인당 29만 원씩 되고 있는 그 지원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조금으로 바꿔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명목에 의해서만 그 정부 지원금이 이제 정부 이제가 준 돈이 지급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혹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교구 사용 목적의 보조금, 그래서 교구 보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 교구를 산 쪽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내는 거라 그 사이에서 뭔가 그 원장, 그러니까 그 유치원과 그 교구 판매사와의 뭔가 좀 야합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던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보조금인 거하고 지금처럼 보육료 지원금인 지원금하고?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돈을 그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월 1인당 29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은 그 학부모들한테 돈을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보내는 순간 부모들한테 돈을 준 대신에 그 돈을 이 그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지원금 자체가 목적이 그냥 지원금이라고 하고 있지 용도를 29만 원을 어떻게 특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교구를 사라, 애들 밥 먹일 때 그렇죠. 이런 식이 결국 없다 이거죠. 유형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격상 그 보조금은 명목과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데 쓴다 하더라도 형사상 이른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와 같은 그 보육료 지원금을 그 국고보조금 지원상 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어 특정한 용도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와 같이 임의로 그것을 이제 다 쓰고 남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쓰기 어려운 그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점점 어렵게 만들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지원금 명목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을 충분히 이렇게 보시는 크죠. 거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뒷돈 받는 것이 예. 각종 어떤 양심 고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학부모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이 그렇게 하고 뭐 비리를 한다든가 뭔가 부정적인 모습을 눈에 보여도 그거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한다든가 이걸 어디다가 알린다든가 쉽게 하지 못했던 게 내 자식이 이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보통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장들이 했던 가장 그 적극적인 대응 자세는 문 닫아버릴 거야, 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뭐 간판을 바꿔달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어제 그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현행 유치원 관련된 법에 따르면은 인가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을 닫고 예를 들어서 A 동에 있다가 B 동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열었을 때 규제가 사실상 예. 없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큰 어떤 그 유치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가정 그 어린이집처럼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한 10명 있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 적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은 사실 문 닫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영리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사실상 인허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처벌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 그 유치원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을 그러니까요. 닫겠다라는 뭐, 식으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체 행동을 통해서 이런 법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현재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이 단체로서의 이와 같은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켰지만 적어도 2018년 이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규모가 크거나 이 보조금을 좀 받는데 이 지금 지원금 외에 학부모들한테 돈을 많이 받거나 이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 검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또 종합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일단 어린이집을 먼저 가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그 다음에 유치원을 가는데 그 영유아 과정에 대해서 그럼 아예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개혁 법안,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봐도 될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한 9천여 개 유치원에 70만 원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76%한 4,200곳이 사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공립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꼬맹이들이 3명이었습니다만 국공립 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설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국공립으로 모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립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립 유치원 쪽의 말씀도 조금 드려야 될 것이 실제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투명하게 쓰여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자기들이 쓰고 나서 남는 것은 사실상 이익으로 보는 것에 법적인 하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데 심지어 그 원장님 가방을 사고 성인용품을 산다 하더라도 형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그 일을 벌였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고 비리고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현행법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마냥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들을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 이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100% 옳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른바 비리 유치원, 비리 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한다는 것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그와 같은 그 청구가 받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난번에 각종 공청회를 했듯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안을 만들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들이 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 돈 내서 만든 유치원에서 내가 돈 빼서 쓰는 거 이거는 결국 내 투자금 회수하는 건데 그게 왜 무슨 문제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인식에 좀 뭔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세금이 투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